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나스닥장이 끝나고 나서 현재 새벽 시간이거든요. 새벽 5시 30분인데 새벽 5시에 장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스닥장이나 미국장의 흐름에 또 상당히 다음 주 월요일의 흐름들을 좀 걱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는 일단 하락은 했습니다. 하락은 했고, 뭐 나스닥이나 S&P는 약간 혼조세의 그런 모습을 오늘 하루 보여주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도 이런 걸 버티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장을 보면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3,000원으로 보합권으로 끝났죠. 자, 오전장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일단 자, 해외 증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0.36%, 보합권, 다우존스가 또 상승을 했죠. 자, 이거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비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나스닥보다 이 다우존스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반도체가 마이너스 1.31%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스닥장이 미국장이 열리자마자는 낙폭이 더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이 더 크게 나왔다가 시간이 좀 지남에 따라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월요일날 이제 장이 열리잖아요. 월요일날 장이 열릴 때는 이 나스닥이나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 이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의 흐름을 좀 더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엔비디아는 일단 장 중에는 마이너스 1.59%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시간 외 이제 그래도 보합권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좋지 않지만 또 엄청나게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제가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좀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 이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되는 구간인가? 그리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홀딩을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좀 해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제부터, 엊그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세를 좀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부터 충분히 우리가, 만약 지금 삼성전자를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텐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텐데, 지금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잡거나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금요일날 물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월요일 날장에서 이 정도 가격대를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아도 괜찮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거기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 RSI, 이 상대 강도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요. 지금 최근에 이 과매도 구간이 20포인트, 2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려 보자면, 현재 이 중심선에 대한 하단을 이탈을 하고 20포인트까지 떨어졌죠. 자,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흐름들이 언제 나왔는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한 번 또 이렇게 중심 하단선을 이탈을 하고 2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전에 코로나 때도 한 번 있었네요. 자, 이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건 2022년도에는 이렇게 지수가 가격이 하락을 하고 한 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RSI의 과매도 지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포인트 정도 이하를 찍고 나서 현재 삼성전자의 가격은 내려갔지만 이 지표상의 포인트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 구간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좀 그 매도 타점에 대해서 최근에 이 고점에서 한번 매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셨다고 해야 되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것도 분명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이 올라왔지만 이런 과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이 평행을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거를 좀 주봉으로 보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구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인데, 자, 이 구간 지금 보실게요. 가격은 주봉으로 볼 때 가격은 올라왔지만 현재 지표상의 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이건 반대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주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라는 건 적어도 저는 85%에서 95% 이상의 확률적인 고점 신호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그널만 좀 판단을 잘 해보더라도 밥벌이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제가 이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시그널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충분히 저는 현재 이런 시그널이 좀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시황과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타점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앞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타점이나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런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또 단기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저에게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이런 타점들을 실시간 타점이나 투자 전략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은 대신에 저에게 해줄 만한 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제가 앞으로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잊지 말고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 나스닥장이 이제 한 주가 마무리가 되었고, 뉴욕 증시가 급등 후에 나스닥이나 S&P는 소폭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다우존스가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잖아요. 기준금리가 0.5포인트라는 B컷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B컷이 나왔는데 이 B컷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누구냐? 바로 다우존스와 같은 이 성장주 중심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좀 아쉽게도 반도체는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게 또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를 혹시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간의 흐름들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엔비디아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시간 외에서 어떤 식으로 흐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일요일장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가격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에 대한 가격들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보면서 이 월요일날 다음 주 우리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우리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때 지금 이 금리 인하라는 거, 이 금리 인하 이 0.5% B컷이라는 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0.5포인트 B컷에 대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앞으로 더 이런 상승 추세를 더 유지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B컷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경제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어 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두 가지 분석이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단기적인 상승은 나올 거고 그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지수의 하락이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자 예전에도 2000년대에도 6.5%에서 2004년도 1.25%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2006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할 때마다 역사적인 흐름을 볼 때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더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다우존스 지수마저도 단기적인 상승 뒤에 지수가 폭락이 나고요. 단기적인 상승 뒤에 폭락. 이렇게 같은 흐름이 반복이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번에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앞으로 10월 달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절대 깨지 않는 선을 우리가 좀 봐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연봉으로 볼 때, 이 10년 선을 지금 삼성전자가 2004년도부터 해서 단 한 번도 깨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밑구간까지는 아직 좀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밑구간까지 만약 떨어진다. 대략 57,000원, 56,000원 구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악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 기회로 봐야겠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여기 가격이 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단기적인 상승 후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략 이 정도 가격대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조금 더 강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0.618 구간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아니면 0.5% 그리고 0.382 구간 대략 이 구간까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현금화를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현금화를 하고 예수금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이 계좌의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과매도 구간에 대한 하락 시그널, 상승 다이버전스는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뜰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서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 10년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절대 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저희가 봐야 하는 게 역사적으로 볼 때 시총 코스피 대비해서 시총이 15% 이하로 떨어졌던 적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리고 15%에서 16%에서 항상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시총은 코스피 대비 16%입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진짜 바닥이 나왔다라는 시그널을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이나 그 현재 흘러가는 흐름들이나 금리 인하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흐름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이제는 진짜 바닥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항상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말씀드렸죠.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기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쌀 때 매수해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그널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공유해 나가면서 같이 맞춰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토요일 오늘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앞으로 또 다른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내용들도 공유를 해 나가면서 제각 제가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주말 동안 비가 오고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 안전 항상 생각하고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